주말인데 뭐 재밌는 사회 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만기, 옛날에 실험으로 유명했죠. 천하장사 이만기. 자, 이만기 인제대 교수님입니다. 그 SBS에 하는 예능 프로에서 조용히 하차했답니다. 그 총선 출마하려면 뭐 몇 달 전에 이렇게 하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기 이 교수는 지난주에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차하겠다 이랬다면서 정계 진출을 위해서 하차한 거다라고 제작진은 밝혔습니다. 자, 이만기 그러면 교수는 뭘 하느냐? 김해 시장이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총선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방송 출연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만기 교수는 총선 출마를 하려고 그만뒀답니다. 이만기 교수는 16대 17대 총선에도 출마해서 낙선했고 그 작년에 지자체 선거에서도 김해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도 했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요. 저도 몰랐는데 경남 김해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에 선출됐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지구당 위원장이 됐으니까 내년 총선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죠. 자, 이만기, 천하장사 출신의 이만기 교수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요. 저는 출마 잘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만기 교수는 지금 교수보다도 정치판이 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정치판 수준이 거의 실험판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이 맨날 그냥 상대방한테 실험을 하고 자기들끼리도 실험을 해제끼면서 그냥 적을 제압하는데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기 교수가 저는 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천하장사의 그 안다리 후리기 그런 기술로요 정치판을 다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제가 볼 때요 정치판에 스펙 좋은 분들 많지만은요 여당은 다 그 스펙에 입을 다물고 야당에 가면 스펙 좋은 분들이 전부 돌격대가 돼가지고 정부 여당 씹고 공격에 앞장서는 데만 이용당합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순박한 씨름 선수 출신 이만기 교수가 정치판에 가서 한번 이렇게 실험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의원들 다 한번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요 이주일 그 의원 개그맨 출신으로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 정치판에 가서 4년 동안에 참 개그판 구경 잘하고 왔다. 이 정치판이 개그판보다 더 개그더라. 그래서 4년 동안 개그 소재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왔다. 그분 정치판에 가서 돈 진짜 많이 썼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또 의정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아는 이 코미디판보다도 정치판이 더 개그스럽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만기 교수는 정치판에 가서 실험판보다 더 실험판 같은 난장판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 일이 시간이 가면 좀 풀리는 일도 있는데요. 갈수록 미스터리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는 용의자 전 씨가요. 일본에 9일날 입국을 했는데 갈수록 이것이 무슨 배우가 있냐, 안 그러면 기획해서 일본에 들어갔냐, 즉 한국 정부에 누가 들어가겠냐, 또 뭐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뭔지를요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자, 결정적인 증거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요. 만약에 이 전 씨가 이 폭발음을 실제로 했다 그러면 냈다고 하면 처벌이 굉장히 가중됩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뭐 다친 사람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현주 건조물 침입 혐의만 있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근데 전 씨가 9일날 입국을 일본에 했을 때 경시청이 뒤지니까 화학 물질 같은 모래 모양의 의심 물질과 타이머 등 시한 발화 장치 재료를 발견을 해서 화학단속법 위반 및
야스쿠니 신사 폭발은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 NHK에서 보도했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입국을 해가지고 또 그런 일을 벌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같은 날 전 씨는 일본 수사관에게 야스쿠니는 실패, 한 번 더 하자고 생각했다, 이래 진술을 했다고 산케이가 보도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데요. 이 전 씨는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장치를 했다 하다가 안 했다 하다가 번복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언론들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폭발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고 교토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이 밝혔는데, 11일에는 그 9일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1일에는 또 보도에 수사관한테 한 번 더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보도에는 10일날부터 자신의 말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전 씨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요, 일본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사건에 대해 모른다 했습니다. 근데 재입국한 이유를 묻는 교토통신 질문에,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의 인터뷰겠죠.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을 확인하기에 일본에 왔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경시청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입국을 왜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일본 경시청도 굉장히 의외라고 한답니다. 산케이는 일본 경찰이 도망갈 수 없으니까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왔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 교계를 갸웃갸웃 한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악화를 갖다 우려해서 한국 정부가 조용히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요. 일본 수사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전 씨에게 재입국을 촉구했다면 편도 항공권을 구입했을 거다, 이래서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한국의 영사가 전 씨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 수사 과정을 지원도 하는 모양인데요. 실제로 전 씨의 얼굴이 일본 언론에 그대로 나오고 말도 나와서 한국 정부에는 왜 용의자 차원인데 모자이크를 안 하고 이름하고 사진을 그대로 올리냐고 항의를 했다는데요. 자, 일본 뭐 관방장관은 경찰이 특별히 사진을 제공한 건 없고 언론이 지 나름대로 찍어서 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 한일 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씨를 기획해서 보냈다면 사전에 전 씨에 대한 예우라든지 수사 방향, 언론 접촉 등을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매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여요. 자, 9일 전 씨는 수사관에게 폭발물을 다시 한번 설치하기 위해 일본에 재입국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전 씨가 또 이런 말을 번복한 가운데 산케이는 한국에서는 역사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의 대상으로 이 과격한 항의를 벌이는 단체가 있지만은 이 전 씨는 이런 범죄 경력이나 단체 소속 경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일본 경시청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폭발물을 설치한 정황상의 증거가 포착됐다고 보는데요. 그럼 범행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자, 과거에 보면 일부 한국인이나 또 중국인 유창이라는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졌는데 한국으로 와서 또 일본 대사관에 그러다가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 넘겨주지 않고 중국으로 추방을 해버렸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 씨가 빨리 일본을 제발로 안 가면 한마디로 종북 세력이 사주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만들었을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일 간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악화되는 게 좋죠. 왜? 한중일 삼각 안보 구도가 지금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이 물밑에서 합의가 되어가는 과정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 보내줄 수도 없고 안 보내줄 수도 없는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과 또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들의 공격이 시작되면 굉장히 곤란해져서 어려워질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종북 세력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 씨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하나가 해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전 씨의 실체가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망신살이 뻗쳤는데요. 독일에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인터내셔널 호텔 객실에서 한 목사가 연락을 받고 가니까 41세 한국인 여성이 구타당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오랫동안 침대에 묶여가지고 입에 수건이 덮인 채로, 아마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입에 수건 넣었겠죠. 복부와 가슴 쪽에 매질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질식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온몸에 구타로 보이는 이 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상이 많았다는데요. 2시간 넘게 잔인하게 맞은 걸로 보이는데 그 동행한 사람 중에는 호텔방에 44세 여성과 그의 아들딸은 뭐 20세 안팎입니다. 또 사망한 사람의 아들, 또 다른 15세짜리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은 여성 말고 5명이 있었는데 3명은 일가족이고 1명은 죽은 사람 아들이고 나머지는 15살짜리 전혀 관계없는 남자애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망자 아들 빼고 나머지 4명은 지금 구속돼가지고 독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다는데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한국에서 같은 교회를 다녔고 알려지지 않은 한 종교 집단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요, 이 5명이 죽은 여인에게 악령이 들어왔다, 이래 보고 이를 쫓아내려고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요. 즉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그 구마의식이라고 몸에 마귀가 들어오면 가톨릭에서 비공식적으로 그걸 쫓아내는 의식을 통해서 악마를 쫓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한 적이 있죠. 실제 이 검은 사제들의 모티브는 엑소시스트라는 그 윌리엄 프리드킨이 만든 이 70년대에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리처드 버튼이 그 사제를 맡았죠. 린다 블레어라고 여자애가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그것도 이 전의 모티브는 50년대에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여성이 하나 발견돼 가지고 구마의식을 받다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엑소시스트와 검은 사제들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독일에서 멀리 그 독일까지 가가지고 굳이 구마의식을 거행한 이 한국 사람들의 실체는 뭡니까? 근데 이들 일행이요,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한 주택도 빌렸는데요. 그 주택에서 밤마다 신음소리와 비명이 들렸다고 하는데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또 심하게 다친 한 여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여성 또한 구마의식을 당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사다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호텔로 데리고 가서 한 것 같은데, 참 대한민국의 광신도들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이 종교라는 것이요,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간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부가 가톨릭에서 비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식대로 기도를 하고 하면서 구마의식을 해도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독일의 그 실제 구마 사례에서도 죽은 뒤에 이 신부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부도 아니면서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서 주택을 빌리고 호텔 방을 빌려가지고 엑소시스트 의식을 한다고 이 난리를 들었는데요. 정부는 해외에 나가서 이런 요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적 수준에서 믿고 종교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종교를 마치 인생의 전부처럼 걸면서 하는 이런 짓을 그만둬야 됩니다. 대한민국만큼요, 모든 종교가 들어오면 성공하고 그 속에서 사이비 종교들이 기성 종교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기성의 어떤 종교, 불교, 무슨 가톨릭, 기독교하고 한마디로 그거와 유사한 사이비 종교들 간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과 한마디로 정식 종교가 서로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뒤섞여 있습니다. 진짜 종교교의 정화가요, 시급하고요,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신 분들은 그야말로 한번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이켜보고 손을 끊어야 됩니다. 특히요, 기본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벗어났다 싶으면 그만 손을 끊어야 됩니다. 뭐 병을 완치시킨다, 더 나아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종교의식 포맷에서 벗어난 일을 강요한다,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이러면요, 이건 사입이다 생각하고 발을 끊어야 됩니다. 하긴 뭐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 벌이는 행태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오랫동안 봤죠. 한 25일 동안. 근데 뭐 이단하고 정식 종교 재단이, 종교 종단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종교 과잉의 시대입니다.